지금부터 이제 우리 프로에서 자연스럽게 질문, 의견을 시간이 많죠. 3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짧게 얘기해 주시는 게 서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누구 지정하셔도 좋고요. 그냥 대망으로. 질문 있습니다. 예. 노인일자리 참 좋아요. 마이크를 좀 띄어서 울려서 잘 안 들려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 노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국민의 행복을 가지고 진정 원하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기초수급자를 해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건강하거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일을 하면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혜택에 대해서 거기서 뭐 탈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평균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노인들 일자리 하는데 왜 노인들 일자리를 당연히 건강하면 무슨 일이든 줘야죠.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노인들 이렇게 희망이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쪽으로다가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노인들 일하고 싶으면 일할 게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 80대, 90대들이 다 정년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습니까? 다 경제 활동을 좀 나름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주택은 줘야 돼요. 청년도 우리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노인들 일자리 평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지금 70대, 80대를 평생을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원동력이 노인들이거든요. 근데 노인들의 삶을 가지고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희망을 못 갖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책은 당연히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풍족한 그렇게 경제적으로다가 교육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해가지고 지금 6이니 7이니 이런 한국에서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한국에서 지금 노인 해가지고 이렇게 노인의 질이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흉기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노력들은 하겠지만은 이 정책 방향을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 방향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좀 말씀. 예. 앞에 마이크를 쓰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해서 토론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 강승명 사무관 나오셨는데 강승명 사무관께서는 여기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장관님한테 보고 그래야지 빼고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는 듣고 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70대 이상 노인을 대우하는 비로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저도 이제 70이지만 노인은 특히 선수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용어를 바꿔가지고 다른 걸 부를 수 있는 것 제도가 없을까 이거 다 생각해 보시고 노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미국은 80 먹어도 대기업 회장들이 많습니다. 80 넘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5만 되면 노인하고 일을 못하게 그냥 이렇게 둘레로 막아버릴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좋은 용어를 해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진호 대표님 기본소득 100만 원입니다. 아까
아까 저 60만 원 나왔죠. 제가 볼때 60만 원 좋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이 아니 어르신들의 저는 어르신들이라고 했어요. 어르신들의 기본소득은 최하 100만 원 정도 돼야 먹고 또 뭐 세금도 내고 이래야 된다. 지금 이제 그보다 모든 분들도 많지만 60만 원도 지금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냐? 물론 정치가 다 해결할 거예요. 예, 정치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지금 저번에 김범수 카카오 회장이 50% 사회 환원한다고 발표했어요. 하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정 안 했어요. 또 부영건설 누구죠? 이 회장 순천에다 몇십 원씩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100대 재벌, 1000대 재벌들이 자기 부만 늘릴 게 아니라 한 시대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100년 가면 여기 있는 5천만 다 죽고 새로운 인구가 태어납니다. 40만 물려줄 게 아니라 사회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 환원 제도법을 만들라. 저 미국이 사회 환원 제도법을 믿는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죽기 전에 사회 환원 50% 이상 100%다 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100조를 가지겠다. 그럼 자식들한테 먹고 사는 것만 주고 사회 다 바친다. 우리나라도 서른 100대 재벌, 1000대 재벌이 50%만 안 돼도 200조 걷는 게 1도 안 되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누가? 그렇죠. 네? 자기 권력만 유지하고 국민만 뒷담배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노인들 다 개봐도 왕년에 전부 산업전세에서 고생하신 분들 또 애국을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 또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 늙으면 다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70을 서로에 솔직히 말해서 언제 내가 70이 되는가? 그러다 100세까지 산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세 청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산다 이게. 그러려면 소득이 있어야 소득이 100세 아까 100만 원 기본소득은 아주 좋은 정책이다. 지구상 최대 좋은 정책이다. 물론 오진호 대표님을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이 엄청나요. 앞으로 그런 걸 누군가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면 뒤로 나와야 된다. 재원 간단합니다. 재원은 사용 활용하면 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될 줄 알아도 그거 활용합니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내라. 그러면 자기와 자식과 손자들 다 덕을 받고 잘 되는 거죠. 국가도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면 자기도 좋고. 그리고 아까 지금 어르신들 한 명이 오래 사는데 1인 1주택을 임대주택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걸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 또 제일 큰 것은 얘가 이제 국회의원들 지금 안 계시는데 여야 국회의원들마다 지금 청년들 물론 나라가 중심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나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나 65세도 지금 1,500만인데 1,500만 노권들만 살리고 대통령도 만들었어요. 노인 군인당을 만들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앞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물론 단계는 어렵겠죠. 말이 그렇지. 그러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그 정책을 잘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수입이 발생을 하면 탈수급이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전부 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수입이 발생을 하면 그 수급비에서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질 경우에는 탈수급이 돼서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노동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너무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게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해도 탈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현장에서 일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고요. 조금 전에 발표를 한 김순옥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것을 가장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건강이 지금 무릎 관절도 안 좋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 아파트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최은미 위원장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꺾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집회도 하고 뭐 설명전도 하고 그다음에 1인시도 하고 있지만 노동부가 요만큼도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안 그래도 조만간에 노동부 장관 면담을 하러 갈 텐데요. 아 도움 잠깐만 우리 김태현 실장님이 그 앞에 그 기초생활 탈수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초생활보다 관련해서는 약간의 말씀하신 것들 들어보시면 2015년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일을 해도 구충성 원칙에 의해서 완전 탈락을 했는데 지금 2015년 이후로 우리가 급여 수준을 딱 달리 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주거급여는 4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도 바로 딱 탈락은 아니고 이제 만약 50% 이상을 47% 이상을 넘어가야 탈락이지 만약에 조금 넘어가면은 의료라든지 주거는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18년에 좀 소득분배 위기가 왔을 때 정부에서 그 당시 살펴봤더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두 가지 조치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확대하는 거 하나라 여기서 노인들도 이제 어르신들도 일을 하시면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중에서 이제 만약 일을 하시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던 실제 소득에서는 70만 원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탈락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할 수도 있고 일을 더 해도 탈락을 방지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이 늘어날수록 혹은 이제 장기간 더 일을 할수록 공제기간을 공제금액을 높이는 식으로 좀 복지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들을 하다 보면 이 공제제도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긍정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 아마 이것도 바로바로 확대하기보다는 아마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계시는 제가 반응만 짧게 주세요. 노인 일자리를 하는데요. 제가 노인 일자리를 많이 연구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 창업을 못하게 만들어요. 창업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은 창업자고 부르는데 노인들은 창업자가 안 줍니까? 근데 모든 경험 노하우가 노인의 경험 노하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50년 동안 돌일을 했습니다. 돌로 해서 특허를 몇 가지 냈어요. 그래서 고기 굽는 가마, 찜질방. 내가 찜질방 아니고 치료실입니다. 근데 치료실이라고 하면 의사에 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찜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충분히 노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나이가 먹고 또 신경이 안 좋게 해가지고 안 줘요. 그러면 특허를 냈으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감정 경제적 대학을 있으니까 대학도 있으니까 충분히 감정 해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 분명 가봐가지고 한국식품 연구를 와서 내가 불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나보다가 연구 잘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연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구 잘 대학교에서 발견하니까 이런 걸 안 해요. 논문을 쓰는데.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내가 그 강원도 시장에 있을 때 서울에 장애 창업센터라고 있었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한 1000명이 넘었어요. 거기. 한 가지 기술 쓰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업을 돈이 없어 못해요. 노인들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기본소득장 대표님한테 좀 제안인데요. 지금의 기본소득장처럼 어느 국민에게 기본소득 얘기하면은 전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그걸 제대로 수긍하는 국민이 이제 지나되겠어요. 그 대표에서 그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 총선에 70세
70세 이상 기본소득 50만 원. 그리고 이걸 딱 잡아가지고 뭐 가능하시면은 저기 노인회관이나 다니면서 우리 후보가 없는 지역이면 우리 전당표를 다니면은 70세 이상은 기본소득으로 50만 원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의원 수를 좀 지금의 뭐 교수 의원을 좀 더 늘리시는 안 늘리는 방법을 특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50만 기본소득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기초연금은 제시키는 거 다 말고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국가에서 10만 원은 더 물론 이제 전부 다 70세는 기본소득이니까 제외자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약간의 그거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들한테 30, 40대 자식들한테 50만 원 정도는 그냥 덜 손을 거의 안 벌릴 수도 건강한 분들은 또 20대에는 기본소득 역시 50만 원. 그러니까 그 청년 기본소득이죠. 70세 이상은 노인 기본소득이고 그래서 50만 원씩 지급하면 한다면은 또 청년표도 어떻게 기본소득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군에 가면은 뭐 거의 200만 원 월급이 나오니까 뭐 그걸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봉 3천 이상 받는 청년들은 뭐 가감이 이제 70대 있으면 무조건 다 지급한다 기본 그러나 그런 거 제외도 들고 예산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지금 호소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오경원 대표님한테 자세히 또 용해는 우리 본부장님 예. 아, 예. 노인을 처먹으라 노인이 도망가 버렸네요. 80대 90대 같이 지역에서 그 열심히 했던 동지인데 저는 우리 사무관님하고 최영희 위원장님께 짧게 질문할게요. 아까 보건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현재 개정 중에 법무의 협력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동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언급하려다 말았는데 최영희 위원장님한테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하고 진행 정도를 좀 듣고 싶고 우리 강선명 사무관님한테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법 제도 개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 하시면 좀 더 말씀 듣고 나중에 우리 답변을 예.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복지부에 마이크를 켜고 마이크는 약간 거리를 두는 올려가지고. 예, 그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에 한번 좀 건의도 드리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셔가지고 우리 여기서 노인들의 창업 지원 다른 데는 많이 해주는데 안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 노후희망연령이 우리 노인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 해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저걸 하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 해주면 뭐가 필요하면은 국회에서 입법에 하면은 뭐 오늘 같이 공동 주최하신 분들한테 같이 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관료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인 창업 지원센터 이렇게 하면은 실제 우리가 그 노인으로서 그렇게 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저 하는 거 아니고 조건과 거기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이런 걸 잘 운영을 해가지고 돈도 만들고 오랫동안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길 우리 스스로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여기에서 임민영 발표자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험법 그 개정을 위해 가지고 10조 이하
뭐 10조 이항 그거 딱 하나 처리하면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지금 1년 전부터 해서 여기 뭐 저 하고 국회에서 우리 토론회도 하고 지금도 국회 저 정문 앞에 가면은 한 번씩 그 일주일에 점심시간에 1시간 반씩 계속 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노동부 사람들은 오늘 강성명 그 복지부를 대표해서 나온 상관님 다 잡혔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일도 잘하시려고 봅니다. 근데 노동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꼼짝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해주세요. 노동부 와야지. 그 부서간에도 그러니까 부서간에도 협력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담당한테 우리 토론을 했더니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동부 일을 안 하고 그랬으면은 나중에 큰일 줄 알을 그 아시라고 그렇게 좀 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고 노인 창업 지원도 이 창업 지원에는 노인 창업 지원이니까 노동부하고 관련이 있죠. 인력 지원 이렇게 하면 중기부 쪽에 나오는 중기부 쪽. 그 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그 이게 전부 노인자 창업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정말 그 좀 우리 노인들 단체인 노인위원회에서 모든 사람들 지금 모아가지고 제가 경추성에 잠깐만 다른 분 좀 말씀 듣고 예, 나중에 그렇게 하면 하면 좀 제 정책도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뭐 질문이 어디? 예,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런 토론을 자주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공부도 되고 실태를 알고 근데 이제 매번 느끼는 게 국가의 담론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러면서 이제 예산 얘기하게 되고 정치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복지국가다.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 그 설정을 했고 국가 목표를 그 목표에 우리 국민이 행복한 그 삶을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설정해놓고 예를 들면 최소 뭐 200만 원 돼야 생활할 수 있다. 또 청년이 얼마가 돼야 공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 그런 기준을 딱 국가기관에 정해놓고 거기로 달려가는 길을 토론도 하고 예산이 없으면 SOC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전에 그런 거 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그런 걸 꼼꼼히 잘 살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치하는 사람 싹 바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네, 이제 답변은 질문하실 거예요. 노인 일자리 관련인데요. 아까 27만 원을 더 인상할 내용으로 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기간이 길어요. 언제 우리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폭 인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27만 원과 본인이 6시간 일해서 받는 130만 원으로 가족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27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27만 원 요 급여를 진짜 인상을 많이 빠른 시일에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뭐 10%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10% 더 늘리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필요로 하는 만큼 노인 인구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노인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여기 다그 발표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연금을 마련할 기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공부 쪽에서
일자리 금액 인상과 그다음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거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김병준님 말씀하시는 김에 오늘 마무리 발언을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어서 마무리 또 질문 그만 받으시나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 그럼 마무리.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놀고 먹는 자식들 세 가족 중에서 한 집은 다 있어요. 놀고 먹는 자식들 40 넘어서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이것 때문에 이 노인들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평생을 대학 보내고 했는데도 자기 자립을 못하고 이게 지금 나가서 일도 못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10대가 세 가지 중에서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장사 못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해야 돼요. 부모들이 70 넘어서 80 넘어서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자식들은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에도 우리 발제자분들이 몇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노인 문제라는 게 단순히 노인 문제에 뭐 연금이나 이런 것도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조와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구조 문제가 그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빨리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요. 1분 발언 안 됩니까? 30초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4시 네,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만 뺏어도 기본적인 소득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임미령 부위원장님 한 1분 정도 짧게 좀 마무리하는 질문 받은 것은 답변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저는 오늘 기본소득 노준호 국무부장님 발제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과 기존 가세 감면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반가웠고요. AI가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고 또 기후위기 부족해 해서 특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없지만 소득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기본소득 당의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준 대표님 질문은 답변도 하고 하고 싶은 말씀 질문.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또 지원, 관심, 그리고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꼭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잘 전해 주셨고요. 또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노인과 청년에게 좀 더 먼저 진행해보자고 하는 조직의 제안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주셨던 말씀이 천년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저의 아버님은 참 보수적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정말 열혈 지지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만큼 이 기본소득이 아니면 정말 존엄한 우리 노후와 인권을 보장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터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정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대해왔던 참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노기망 유니언과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것 기본소득과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시고 기본소득당이 그 길에 반드시 함께해서 내년 총선에서
1,500만 우리 노인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승리하는 그런 선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서 향후 연구하는 특히 노인 일자리 관련된 연구 같은 거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답. 네,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일단 마무리 발언하고 관련법 경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김봉경 부장관이 간략히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몇 년 사이에 이 노인 일자리 하는 거 노인의 공간론이나 심리 등등이나 일자리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 실제로 이 법 지금 발의되고 좀 과정은 부장관이 훨씬 잘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조심했으면 좋을 거는 이게 실제로 노인 당사자 조직들, 지금 이 노유라든가 이런 당사자 조직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만들었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저는 기존에 있는 전달 체계, 뭐 시니어 클럽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게 되게 쉽다는 느낌을 가졌고, 한마디만 협력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 시군구의 시니어 클럽하고 대한노인회 이 두 군데가 지정돼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노후희망 유니언이라든가 저희 같은 저 있었던 비영리 법인들 이런 쪽이 해야 참여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그 우리끼리 품앗이로 타임스톱제를 해서 내가 어려운 내 친구의 주변에 돌봄도 해주고 병원 동행도 해주면 힘이 있어서 그 타임이 나한테 와서 나도 받고 이런 거는 기관이 하기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이쪽이 노인 일자리 협력기관으로 들어가서 최소한도의 인건비 이게 지원되고 다중다양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남민순 의원님의 그 조항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여서요.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는 노유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우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조금 드리면은 뭐 복지부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게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국민연금부터 해서 종합계획, 뭐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복지부 차원에서의 노력이랑 경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후 창업 지원센터 같은 이런 창업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저희 복지부 차원에 지금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기부 쪽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노일자리 때 그리고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분 그리고 우리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의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하시거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진정성 그리고 한편에서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오늘 다룬 게 굉장히 넓고 때로는 깊고 이렇게 굉장히 다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연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하여튼 오늘 같은 이런 토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토론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여러 사람이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안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을 이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책이나 잘 움직이게 국가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은 바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정책 세미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 보장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